네, 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딜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이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TSMC. 네. 역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TSMC마저 실적 안 나오면 진짜 답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한 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보셨을 때 이미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서프라이즈의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조금 방향을 잡으셨을 텐데 그래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또 전년 대비 54%. 그러니까 AI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또 바로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 어찌됐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엔비디아. 다음 달에 14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남았는데 이때 이제 내년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최근에 이제 블랙엘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1년치 이미 동났다.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내년치 HBM 계약도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뒷받침하는 내년 가이던스를 엔비디아가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조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아마 그때쯤 되면 삼성전자 퀄테스트 관련된 얘기도 또 나오지 않을까요?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해야 네.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단 말이죠. 열심히 팝니다. 네. 이렇게까지 팔 일인가 싶긴 한데 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네. 반도체주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온 TSMC를 시작으로 또 AI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또 가져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는 AI 중심으로 또 다시금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반등의 폭은 얼마나 될지 조금 궁금하네요. 반등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갈 것으로 또 보이고요. 오늘도 한미반도체도 실적 발표했잖아요. 주가 바로 반영하는 거를 됐죠. 보면 AI 향에 대한 것들은 어찌됐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는 쭉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까지에 대한 HBM 수요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간밤에 그 애플에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결론은 AI 발 전력 부족 때문에 뭐 전력 인프라, 유틸리티, 그다음에 최근에 또 원전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투자는 굉장히 길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캐펙스 자체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다 보면요. 또 이제 AI 거품론 또 막 나오기 나오겠죠. 시작하거든요. 근데 간만 미국 시장에서도 AI 거품론 얘기했던 사람이 내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엔비디아 주가 또 딱 갔던 것처럼 네. 한동안 꺾이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다만 과거 뭐 작년부터 올해 네. 초까지는 AI 쪽에 대한 게 투자할 게 사실은 이쪽 방향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섞이다 보니까 투자할 곳은 많아졌다. 이 안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힘은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약해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과거만큼 야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막 한 20-30% 올랐으니까 그만큼 가겠지라는 거는 조금 내려두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은 좀 SK 하이닉스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여전히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낮거든요. 네. 최근에 ASML 실적 또 발표 결국엔 보시면 레거시 아시겠지만 때문이죠. 그쪽은 그 HBM 관련해서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내년엔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마이크론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SML의 장비를 조금 딜레이 시키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조금 확보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회복은 아직까지는 숫자를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의 폭이나 힘이 이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소부장단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겠죠? 네,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어디 그래도 좀 네. 무게를 둔다면 소부장 어디 보실까요? 원래는 현재 이제 오늘 한미반도체 딱 주가 가시는 거 보면 네. 이해 가실 거예요. 여전히 기존 레파토리는 따라간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좋을 때는 여기에서 막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한미반도체 실적 좋았으면요, 이오테크닉스도 막 또 기대감에 같이 원래 불도 붙어야 되고, 네, 네, 오늘 시장은 원래 기존대로 하면 HP, SP도 또 붙어야 돼요. 붙어야죠. 네, 이런 애들이 안 따라붙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힘이 약하다라는 걸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만 조금 따라가시는 게 좋고, 네, 정고점 돌파는 아직까지는 무리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한 20% 정도 수익 나면은 조금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네. 또 딴 데 둘러보고 하시는 게 저는 섹터를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 안에서 순환 매다 이거보다는 다른 섹터. 네. 시장에서 이제는 좀 살만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생긴 상황에서 수급이 분산되게 된다면 이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쭉 이야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감딜 주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제유가 약세라는데 여기 어때? 항공여행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때 좀 써요? 여기 어때?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 진짜요? 네, 여행을 갈 수가 있어야지요. 저희 야놀자 가끔 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항공여행주 국제유가 때문에 좀 네. 살펴보는 걸로 지금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항공주 3분기 실적, 뭐 여객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좋을 거라고 하던데 진짠가요? 이제 항공주의 실적을 판가름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를 타느냐라는 수요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고정 비용이 사실은 제일 큰 게 유가잖아요. 그렇죠. 유가를 보셔야 되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저 비행기 날아가고 있으니까 유가부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하면 3분기 실적 예상치로 비교를 할 때가 한 19%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빠졌어요. 네. 유가가. 근데 원래 유가가 빠지면 운임도 조금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운임 하락 퍼센트는 대한항공 기준으로 2.4%, LCC인 제주항공 기준으로는 1.1% 빠졌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차익이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운임은 그대로인데 유가는 빠졌다. 그럼 비용이 적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3분기 여객수로 보니까 한 1,816만 명이 3분기 때 왔다 갔다 했답니다. 네, 작년 동기 대비하면 한 21%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면 수요도 21% 늘었고 들어가는 비용도 한 10몇 프로 줄었고 당연히 실적은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항공주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항공사가 실적 발표했죠. 발표하자마자 바로 10% 이상 급등 나왔던 게 하반기 실적 괜찮고 내년도 여전히 여객기 수요 괜찮다라는 네. 관점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갈 때가 됐죠.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4분기에 사실 전통적으로 항공 화물 수요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땡겨서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4분기까지 끌고 갈까요? 근데 이제 화물 수요는 네.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임료들이 보면은 원래 이제 동부 쪽에 그 컨테이너 파업이 조금 있으면서 그 운임료 그때 조금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는 항공으로 또 많이 나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간의 파업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항공 화물까지는 조금 이렇게 전이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연말 여러 가지 그 행사들, 쇼핑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하면 그것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서 네. 여객 수요 쪽에 대한 성장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올해 여객 수요 전망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거냐? 그리고 이제 하반기 되면 항상 또 이제 내년치를 저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쵸. 내년치 상반기 또 얼마나 열려 있느냐를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 수요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전 대비해서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중국이랑 유럽은 조금 못 미쳐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항공주들 실적 4분기랑 내년 1, 2분기 실적 전망치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조금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을 조금 보시는 게 저는 화물 쪽 실적 데이터 보시는 것보다는 네. 중국 쪽이랑 유럽 쪽 얼마나 많이 살아나냐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항공업계가 참 이슈가 많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합병 되나 봐요?
지금 이제 딱 2개 남았습니다. 네. 이제 그 EU에서 승인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 법무부에서 승인하는 거 남았는데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원래 사실은 빠르면 올해 초 얘기도 됐어야죠. 있었는데 네. 딜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자꾸 내놓잖아요. 그럼 너 어떨까 할 거야? 니네 과점이 되는데 그럼 좀 내려놔야 되지 않아? 하는 게 또 이제 LCC가 어느 정도 가져갔고 재편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좀 캐묵은 게 빨리 해소가 되니까 주가는 조금 갈 수 있어요. 네. 실적만 괜찮다라고 하면 아시아나는 합병되면서 항상 이게 좀 돈에서 항상 밀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차입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러면 단기적인 이슈로는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완전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저는 해소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잘 갈 수 있는 상황. 네.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LCC가 또 재편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상반기에는 또 그런 이슈가 나올 네. 거예요. 그러면 심플합니다. 경쟁자가 많으면 가격을 많이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객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항공사가 많으면 경쟁자가 많으니까 단돈 5천 원, 10,000원이라도 계속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익성이 악화돼요. 근데 LCC가 합병이 되면요 경쟁사가 많지 않아져요. 그럼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조금 많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얘기했었고 플러스 알파로 항공기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네. 사실은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항공기가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에어버스랑 보잉. 근데 보잉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납품이 잘 파업하고. 안 돼요. 이제 결함 문제도 나왔었고 네. 파업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1년에 한 600대 정도는 납품할 거야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는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객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은 항공기 그 주문량도 늘어나면서 이걸 좀 맞춰요. 더 땡기려고. 네. 근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항공기를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뺄 게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 차익이 어디로 가느냐? 고운임으로 바뀝니다. 나는 나가고 싶은데 항공편이 별로 없다. 비싼 돈 주고 나가는 거죠. 그럼 항공사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짜 되기는 하나 이거 통과되나 했는데 마무리가 돼가는 수준인 것 같고 맞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대형 항공주들 풀서비스하는 LCC와 다른 업체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항공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여행주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가 있었잖아요. 있죠. 팀F. 팀F 사태 네. 때문에 아유 지금 3분기 사실 이 여행 업종에서는 굉장히 성수기인데 이 효과를 하나도 지금 못 누리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랬죠. 네. 왜냐면 이제 어찌됐건 여객 수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여객 수요가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제 그 여행사 통해서 단체 여행객 수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적은 늘 걸로 예상이 됐는데 결론은 돈이 들어오냐 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TMF로 인해서 여행사들이 못 받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었잖아요. 한두 푼이 아닌 게 네. 금감원 수치 보니까 그 TMF 사태 관련해서 미정산 금액이 795억입니다. 그래서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에 반영했어요. 63억. 그다음에 모두 투어도 47억 영업 손실 발생해버렸고요. 노란풍성 참전여행 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사 빅4가 그래버리니 당연히 이제 기대감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회복이 될 거냐라는 건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눠서 손실을 계속 반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TMF 미정산 사태인데 현재 그러면 TMF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청산을 해서 뭐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TMF를 누가 인수를 해서 그걸 떠안을 거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될까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내년을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실적은 괜찮은 게 하나투어 쪽 보니까 9월 해외 패키지로 나가신 분들이 16만 9천 명 나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하면 한 5%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 거의 회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은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최근 들어서 그 2차 베이비붐 세대, 저희가 이제 64년생부터 이후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은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저희 부모님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인데 친구들끼리 은퇴하면 다 어디 가냐면 단체 여행 갑니다.
아, 그렇죠. 친구들끼리 네. 3, 4, 5 모여서. 3, 4, 5 모여서. 근데 가까운 데 안 가고요. 멀리 가십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손실, 미정산 손실 본 거는 아마 하반기랑 내년 1분기까지 소각이 될 거고 그다음에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네.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좋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너무 기간이 오래 남았죠. 많이 그러니까 지금 남았어요.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다. 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야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내려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까지 시계열을 좀 길게 보셔야 하는 여행주입니다. 우리가 한국 여행 또 하나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규제 풀린다, 또 마카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최근 관심이 많았는데 증권사들에서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롯데관광개발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 숫자상으로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중국, 일본 VIP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카지노 업체들의 그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8, 9월에 카지노 매출 보니까 역대 최대더라고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다른 그 카지노 업체들 중에서는 카지노를 호텔에서 일부 대여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비용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지네가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은 사실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이 회복되면 될수록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왜냐하면 그 전체 방문객의 한 80%가 중국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 쪽에서는 지금 리포트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선호주는 롯데관광개발이다. 실적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8, 9월 카지노 매출 최대니까 3분기 실적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네.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카지노주를 전반적으로 다 보기보다는 조금 좁혀서 지금 나오는 회사 하나 정도 그냥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주가도 그걸 바로 반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종목별로 차트 열어보시면 종목 간의 갭이 꽤나 크다는 거 카지노 주에서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항공여행 또 카지노까지 쭉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합병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래도 저는 LCC가 조금 혜택을 본다라고 봐요. 네. 여기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고 LCC는 실적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 사실은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데 제주항공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34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컨센보다는 조금 낮게는 나왔으나 네. 흑자 전환입니다. 어허. 네,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 괜찮아질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돈을 어찌됐건 잘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LCC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근데 부채 비율이 조금 최근 들어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400%대로 다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고운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돈은 남고요. 그다음에 LCC 재편 내년 상반기 때 이야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경쟁이 또 사라지니까 LCC의 수익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제주항공이 그래도 여행, 항공 쪽에서는 탑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항공주 지금 제가 제주항공 열어보니까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자리상으로도 부담이 없을 자리인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